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기로 했다. 이게 약간 딱 책을 보면은 이 표지도 그렇고 약간 이 제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흔한 감성 에세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계발서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심도 깊고 좋아요. 그래서 읽다가 이 저자인 스티븐 챈들러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이 책을 검색을 해보니 이 책은 애초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세계적인 밀리언셀러고 출판된 지 20년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 보완을 거쳐서 출간된 개정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 원제는 Reinventing Yourself인데 이거를 번역을 나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기로 했다 라고 번역하는 것도 약간 조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호구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호구처럼 살지 않는 방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호구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호구들은 본인들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그 성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나는 성격이 급해, 혹은 나는 게을러 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면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게으르다고 하는 사람도 항상 게으른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본인 스스로를 제약하면서 그 제약된 범위 내에서만 본인이 행동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행동의 범위를 스스로 제약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구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문제를 회피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딱 했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100이다라고 하면 이 100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든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에 소비한다는 거죠. 계속 미루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행동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구의 다른 특징 중에서 이거는 약간 저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저절로 뭔가가 이뤄지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잠을 자는 동안 부자가 되는 방법, 아니면 하루에 1시간 투자로 100억대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저자가 말하기로는 지난 50년간 인류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장 큰 거짓말이 아무 노력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좀 뜨끔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노력 없는 성공은 없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호구들의 특징 중에 이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정에 굉장히 쉽게 휘둘린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핑계들을 쉽게 대죠. 그때 내가 너무 너무 화나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어 라고 이제 감정을 핑계대면서 본인의 행동을 이제 정당화하지만 사실 이 감정이라는 거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거다라고 이제 저자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해서 휘두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왜냐면 너가 아무리 화났을 때 생각해봐라. 누가 너한테 당첨된 복권을 주면 넌 그 감정 그대로 있겠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도, 그리고 내 자신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와닿았던 그 호구들의 특징 중에 좀 재미있었던 점이 이거예요. 호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신념 중에 하나는 인생은 불공평하다라는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인생은 불공평하죠. 근데 중요한 건 호구들은 이 사실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불만이 가득 찬 사회에 대해서 타인에게 계속 한탄하고 본인을 희생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두 번은 그냥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죠. 결국은 듣는 사람이 지쳐서 튕겨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의 주위에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호구들의 특징이라고 봐야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 호구들은 항상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이런 거죠. 누구 때문에 짜증난다. 누구는 도대체 일을 왜 저렇게 할까. 항상 남 탓만 하는 겁니다. 본인이 잘하고 잘못하고는 생각 안 하고 항상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해 먹겠어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호구들의 특징은 이런 불평불만만 많은 것 뿐만 아니라 상처도 잘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나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저자가 말하기로는 희생자들은 쉽게 그리고 자주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상대방이 나를 비난했을 때도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단지 그냥 네가 하는 말은 그냥 너의 의견일 뿐이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난 너의 말에 상처받지 않아 라고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호구의 특징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조금 새롭긴 한데, 대개의 경우 호구들은 인생사가 잘 풀리면은 약간 불안해한다고 하네요. 나한테 왜 이런 좋은 일이 생겼지? 라고 이제 불안해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게 되면 이 불안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거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진짜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오면 또 이제 인생은 불공평이라면서 또 이제 한탄을 하고, 그런 이제 악순환의 사이클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호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호구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제가 조금 와닿았던 내용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책에서는 호구의 반대말로 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인, 뭐 삶의 주인 이런 것처럼요. 이 주인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인은 결코 스트레스를 받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주인은 단지 집중할 뿐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이건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 약간 지금 이 순간 이런 게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항상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쓸데없이 과거의 회상으로 이제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불안해하기보단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저는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주인의 특징 중에 이 약속이 있는데, 약속은 항상 중요하죠. 근데 이제 주인들은 타인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하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본인의 시간을 본인이 컨트롤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온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나와의 약속 시간을 만든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은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무조건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 저 자신과의 책 읽기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주위에서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변의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내가 정한 규칙이 더 중요하고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주인의 특징 중에 다른 와닿았던 점이 도전과 실행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미라클 모닝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린치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겁니다. 이 저자는 스티븐 하디슨이라는 이제 코치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치한테 물어본 거죠. 코치님,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기 두려워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코치가 얘기를 한 거죠. 나도 두렵다.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도 두렵지만 도전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전을 해야지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해봐야 뭔가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더라도 일단 해보라는 겁니다. 일단 이게 뭐 잘 되던 못 되던 두려움에 떨건 일단 해보라는 겁니다. 하고 나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신선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주인들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났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아닌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난,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을 위한 그런 목적에서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를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얻는 게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기부행위 같은 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들 기부행위를 그렇게 추천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주인들의 특징은 재도전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죠.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은데, 뭐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저자가 말하기를, 도전하는 사람들은 편안함 속에서 안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재도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은 되게 성공한 기업가들도 저 정도 벌었으면은 그냥 놀고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일할까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다시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말이죠. 이거를 그 제목하고 이 표지를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책이 약간 되게 깊이가 없어진 듯한 그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책의 가치가 되게 조금 낮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에 반해서 이 내용은 굉장히 깊이 있어요. 뭐 20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출간될 정도면 뭐 퀄리티 측면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다지 이제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책을 읽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